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 이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 새로운 의혹 제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종교계 전체에 깊은 울림을 남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이후 바티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변화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은 단순한 장례의 의미를 넘어서 가톨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교황이 선종한 지 약 12시간 후 전통 절차에 따라 바티칸의 시종장이자 미국 출신의 페럴 추기경은 고인의 세례명인 호르에 마리오를 3번 부른 뒤 응답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황청에 공석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어부의 반지 즉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깨뜨리고 전 세계 추기경단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황의 유해는 현재 아연으로 안감이 된 간소한 나무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전통적인 장례 예식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하며 3단관 구성과 성 베드로 대성당의 높은 제단 위에 시신을 올려두는 관습을 모두 폐지했습니다. 대신 그는 열린 관에 안치되기를 원했으며 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장례식은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수만 명의 신자들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례식이 거행되기 전까지 교황의 유해는 성 베드로 대성당 안에 안치된 채 일반 신자들에게 조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례식 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그는 자주 기도하러 갔던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교황으로서는 드문 선택이며 전통적인 바티칸 내 묘지가 아닌 바깥에서 영면에 드는 사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은 단순한 애도 절차를 넘어 차기 교황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기경단은 화요일부터 총회라 불리는 비공식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콘클라베처럼 비밀 투표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다음 교황이 어떤 방향성과 철학을 가질지에 대한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뉴시노드 홀에서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각국의 추기경들이 설교와 토론을 통해 교황직의 우선순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은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될 콘클라베라는 공식 절차로 이어집니다. 콘클라베는 선종일로부터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되며 투표권이 있는 추기경들 즉 선종일 기준으로 80세 미만인 135명의 추기경만이 참석해 비공개 투표를 진행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콘클라베는 바티칸 헌장에 명시된 추기경 최대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통적인 유럽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 중 다수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지리적 다양성은 이번 선거의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가 콘클라베에서 충돌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또한 나이가 많아 투표권은 없는 추기경들도 선거 전 회의에 참여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비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동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의 콘클라베는 일반적으로 길지 않게 진행됩니다. 지난 몇 차례 교황 선출에서는 보통 2에서 5일 내에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인물이 교황으로 결정되었고 이번에도 유사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된 추기경단의 다양성과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투표 결과에 변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하나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지을 새 교황의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 내 중국 과학자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불안과 변화의 물결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국 출신 과학자들에 대한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안은 단순한 추측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방수사국 FBI는 인디애나 대학교의 한 컴퓨터 과학 교수 샤오펑 왕 씨의 자택 2곳을 압수수색했고 대학 측은 곧바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이 결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왕 교수는 미국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온 저명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였으며 그의 아내 또한 같은 대학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이유 없이 해고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중국 국적의 인물로 현재까지 어떤 형사기소도 받지 않았고 구금 상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내 중국 과학자 커뮤니티 전반에 퍼지고 있는 공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중국 출신 연구자들에 대한 감시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그는 중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고 이는 과거 차이나 이니셔티브라 불리는 정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과학자들의 중국과의 관계를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트럼프 첫 임기 동안 수많은 중국계 과학자들이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종차별 논란을 의식해 이 프로그램을 축소했지만 공화당의 릭 스콧 상원 의원은 이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하며 다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동시에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 국적자의 미국 국립연구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중국 출신 과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남아대학이나 기업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들이 미국을 떠나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귀국한 STM 분야 중국 과학자는 5,300명이 넘습니다. 이는 이전 4년보다 무려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탈이 미국 과학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중국이 그들의 인재를 다시 불러들이는데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주요 대학들과 연구소는 귀국한 과학자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AI, 칩 설계, 암 연구 등 민감하면서도 첨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 교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의심과 경계의 분위기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메일, 연구 협력, 과거의 인맥까지도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FBI로부터 조사에 대비하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변호인들은 전합니다. 왕 교수 역시 과거 중국 연구자들과 협력한 이력이 있었고 연구비 지원 프로젝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그는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는 FBI 수색 직전부터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왕 교수의 교직원 웹페이지는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협회 블루밍턴 지부는 이 해고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조치였다고 비판하며 700명이 넘는 미국 교수들이 항해 서한을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왕 교수의 아내 또한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수십 년간 기여해온 나라가 이제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미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크루팅 광고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세상을 포용합니다. 라는 문구 아래 선정과 같은 기술 중심 도시들이 적극적인 채용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과학협력은 더 이상 기술과 지식의 공유를 넘어 지정학과 안보 그리고 인재 확보 전쟁의 최전선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국경을 넘는 지식의 축적이지만 지금은 그 경계가 정치에 의해 다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해드린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과학이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선 정치가 아닌 신뢰가 그 경계를 그어야 한다는 점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